직장에서 벌어지는 일, 직업에 일어나는 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잡스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핫한 얘기만 계속 전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박주호 선수가 축구협회에서 자기가 회의에서 얘기했던 거를 발설했다고 소송당하게 생겼다 이 얘기 해주셨고, 그 전에는 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한테 소송당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유명한 분들만 아니라 보통 직장인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회사랑 직원이 법적으로 맞붙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직장인 괴롭힘 신고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나 아니면 사용자를 상대로 그 직원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늘었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 건의 법적 분쟁을 내가 앞으로 하겠구나라는 각오를 해야 될 정도로 좀 법적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대표적인 법적 다툼은 사실 말씀하셨던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법적 다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직원과 회사가 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첫 번째는 배임 혐의로 이제 형사 고소를 하는, 하이브가 어도어를 형사 고발을 하는 그런 형식의 형사 사건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다시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들이 어도어를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을 갔어요. 그래서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이제 연순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은 생각하기가 형사가 좀 무서운 거고 민사는 뭐 오래 시간 끌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는 좀 그 양상이 다릅니다. 솔직히 저는 형사적 다툼은 약간 재래전이라고 보고, 민사 다툼이 요즘에는 좀 첨단전이다, 이게 고공전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재래전 첨단전 하니까 뭔가 무기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민희진 대표하고 그 어도어 하이브 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차전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적 다툼이 막 확산되고 있고,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그러니까 빌리프랩하고 소스뮤직이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내용 가지고 또 사실과 다르게 얘기해서 명예훼손했다고, 그거를 가지고 5억 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또 하이브가 사적인 메신저 내용 유출했다고, 그거 지난번에 조금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거 형사 고소도 했고요. 그래서 민사, 형사 막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2차 대전이 벌어진 것 같네요. 네. 지금 하이브가 거의 로펌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민형사를 이렇게 나눈 게 무기체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형사 사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 사건에서 어떤 판결이나 아니면 뭐 기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정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민사 손해배상을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좀 질서 있게 그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형사 사건이 가다가 민사 사건이 가다가, 또는 반대로 민사를 먼저 하고 형사를 하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민사나 형사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법적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검찰과 경찰 내부 조직의 문제에서 좀 비롯된 면이 있어요. 약간 옆다리로 조금만 세면은, 저희가 잡스 시간에 왜 그 검사랑 경찰이랑 군인이나 교사나 그 과거식 매뉴얼이나 과거식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의 사건과는 맞지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쏠림 현상이 생기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그때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교사에 이어서 이번에 경찰들이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진 다음에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이번에 주장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요구가 올해 초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출범을 했는데 이거 폐지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약간 번화가, 진짜 전통적인 번화가라고 하는 신촌에 밤에 어떻게 서울 가볼 신촌. 일이 대학가 많은 가봤는데, 데잖아요. 제가 사실 공실률 많아진다 이런 기사는 많이 썼었지만 밤에 어떤지는 사실 안 가봤었는데, 그때 가보니까는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래서 공실률이 커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는데, 근데 거기 순찰자는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때 이제 우리 출동 되게 빨리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할까라고 좀 궁금했는데,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순찰대는 112 신고에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희 생각에는 그 현장에 와 있으면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112에 무전 오면은 맞아요. 제일 가까운 경찰차가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별도로 이 우범지대
또는 이런 번화가를 지키는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도 없는데 지키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했더니 작년에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의경을 뭐 복원을 한다느니 하면서 치안을 강조하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순찰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지시의 결과가 지금 이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묻지마 사건 같은 거 너무 충격적이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긴 한데 빈도수를 따지면은 묻지마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을지 아니면 지금 수많은 사기 사건, 특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기 사건이 많을지를 생각을 하면은 후자가 월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디지털 사기 사건 같은 거 못 잡고 디지털 성범죄도 못 잡고 그러는 게 인력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순찰하시는 분들 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 인력은 더 부족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유서나 아니면 이제 그 동료들한테 했던 얘기도 부서 배치를 다시 받아서 수사를 받으러 왔더니 58건이 와 있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검사 지휘 아래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 명예훼손 같은 거 어떤 게 성립되는지 되게 복잡하잖아요. 검사들 얘기로는 명예훼손 사건 하나 가지고도 책이 이만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물어볼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갔더니 58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작년에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대중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생기면 총리급에서 순찰 강화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그거를 이행해서 조직을 그렇게 맞추면은 조직의 현장에서는 누수가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경찰의 안타까운 문제는 이 조직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검찰 또는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늦어지고 제대로 안 되고 사건이 묵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 검경을 활용해서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이 그것도 신속하게 확정하는 일이 되게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잠깐 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민진 대표 사건이나 이게 민사와 형사가 지금 직장인하고 직장 사이에 이렇게 좀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형사로 먼저 걸어두고 그다음에 민사를 갔다면은 지금은 그거를 제대로 정말로 실효적인 어떤 효과성을 기대를 하려면은 민사와 형사를 혼재해가지고 걸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냥 소송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론 뭐 이거는 반대로 직장이 직원에게 걸 수도 있지만 직원이 직장에게 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양쪽 모두 부담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민사 소송이 늘어나는 늘어나는 양상을 보자면은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 검경 수사가 조금 지연되고 늑장이 되고 하면서 민사를 먼저 거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게 소송 기법으로 민사를 먼저 걸고 그다음 형사를 가요.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라고 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도 찾아주고 압수수색도 해가지고 못 찾던 증거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른 겁니다. 물론 그건 사실 옛날에도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있긴 했지만요.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그게 많이 문제가 있기는 있었지만 민사가 최근에는 더 그런 건가요? 그래서 형사 사건에 간다고 검찰과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은 많이 사라진 반면에 민사에서는 사실조회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이 뭐 저를 기망한 게 조금 의심이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내역 조회를 법원에서 명령해 주세요 같은 거를 민사에서는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을 이런 증거 수집의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먼저 거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검찰, 경찰보다 법원이 더 확인하기가 오히려 더 편하다. 이런 의미에서 민사를 먼저 간다. 근데 사실은 뭐 법원도 지금 지연이 너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말 대체적인 수단까지도 심지어 ADR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걸 어떻게 빨리 할까? ADR이 뭐지? 이거는 중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히나 민사적인 분쟁에서는 판결까지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하는 과정을 중재하는 사람이 중재자가 잘 연결을 해줘가지고 좀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근데 네네. 이거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막 정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조금 쓰기 어려운 방법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쪽,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쓰던 형사사건을 통한 사실 입증 부분이 마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런 게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민사 형사가 혼재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대안적인 수단도 생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한테 민사소송을 걸어도 그 민사소송이 옛날에 형사소송 걸어서 우리는 형사소송 걸면은 이제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비슷한 것일 수도 있다. 예, 이런 그래서 얘기 같아요. 파급력의 면에서 이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지난번 형사소송을 걸고 막 배임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무서웠을 때보다 지금 뭔가 좀 전세가 약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번에 건 민사 같은 경우에는 민희진 대표가 그때 1차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틀린 부분을 지목을 하면서 약간의 그 언론 플레이도 조금 있었던 것 같죠. 왜냐면은 초상권 문제가 뭐 나중에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뉴진스 연습생 때 모습을 약간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봐라, 이 뉴진스를 민희진 대표가 내가 다 뽑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증거가 이렇게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제출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가 같은 경우에도 5억 원을 걸었다고 하지만 이걸 봐가지고 분위기 봐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사실 그 1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민희진 대표의 배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돈 문제였잖아요, 이게. 그런데 돈 문제에 더 특화된 거는 민사소송이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이 본인이 피고가 바로 입증 책임을 그냥 오롯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오히려 입증 책임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2차전으로 정말 불러도 되겠다. 오히려 그리고 더 고도화됐다, 전쟁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번에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그때는 막 이 민희 대표가 라이브로 기자회견하고 엄청 이게 우리 사회가 흥분해 있던 그런 상태이긴 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실 때는 그래도 민희 대표가 흥분한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정교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형사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었어요. 근데 그 상황 지금 2차전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나 형사는 공통적으로 사실 법정에서 보는 거는 미래 내가 어떤 거를 할 거야라는 의도를 처벌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물리지는 않고 과거 행적에 대해서 물리잖아요. 그래서 1차전 때 이제 주로 나왔던 얘기가 민희진 대표가 회사를 탈취할 것이다라는 미래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고의를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었던 거죠. 배신은 배임이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때 그리고 막 촌철살인 같은 말들이 정말 법적으로 되게 훌륭한 말들이 막 나왔는데 이게 민사사건으로 가면은 고의성의 입증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게 사실 내가 이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이 행동은 어떤 의도로 판단된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민희진 대표가 내가 먼저 아이들이 다 내 손으로 뽑은 아이들이다라는 부분이 그럼 소스뮤직이 거기에 개입이 됐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었는지 부분을 소스뮤직이 입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입증하지 못하면 민희진 대표한테 되게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그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내가 이럴 고의가 있었다 없었다 내지는 나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 없다의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호소가 오히려 더 정상 참작의 요인도 되고 저희가 보기에도 이제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자극을 하는데 민사는 오히려 좀 더 냉정하게 이성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참고로 민사랑 그 형사랑 가사까지 제가 이제 그거를 분류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해본 판사님한테 한번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민사는 가슴이 아니다. 민사는 머리가 아프고 형사는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는 거의 뭐 그때 총각 판사님이었는데 가정법원에서 하는 가사죠. 그건 그냥 산업재해랍니다. 산업재해요? 예, 결혼할 마음이 쑥 사라진다면서. 판사 입장에서 볼 때. 예. 근데 이번 사건에서도 아마 형사는 가슴으로 그리고 민사는 머리로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형사 사건이 민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사 재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형사 사건이 같이 걸려 있으면 저 사건 끝날 때까지 이 재판 결과 안 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런 판사들도 많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근데 참 논리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일단 입증해야 되고 사기 금액을 받아내야 되는 두 가지 미션이 있으니까 그럼 먼저 형사로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한 다음에 형사로 처벌받으면 사기 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니까 그 다음에 민사 가서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해서 이제 100만 원 사기 당했으면 100만 원을 걸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사 먼저 걸면은 이 사건 자체도 민사에서 입증을 하는 건가요? 그 그런 사실 경우가 자체도? 생각보다는 꽤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형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사를 했던 건 사실 3가지 정도 이유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해 주니까 이거 국가가 정한 거다라고 민사재판관에게 가면 여기서 뭐 사법부의 독립이나 이런 거를 따질 계제가 아니고 받아주는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압수수색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못 찾았던 증거를 찾아주거나 아니면은 형사 고소인데 이 경찰이나 검찰이 불러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한테는 거짓말 하더라도 그 자리 가서는 자백을 하기 때문에 자백을 받아주는구나 이런 좀 믿음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일하면서 막 야근하면서 정말 이 사건이 빨리빨리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조직으로 사실 따져가자 보면 오늘 7월 31일인데 월말 되면은 예전에 검사들이 전화 잘 못 받았었거든요. 미제 사건 처리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직업적인 부분에서 경찰이든 검사든 남아있는 미제 사건을 지금 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주고 이게 결론이 지면은 그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을 활용했던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소환이 뭐 한 8개월 있어야지 첫 번째 소환 되고 막 그 압수수색도 되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많이 해준다면서요. 근데 피해자가 필요해서 정말 좀 해달라고 해도 그게 지금 고발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압수수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정치적인 사건은 뭐 열심히 하고 또. 근데 민사소송은 약간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사실조회를 신청을 하면은 판사가 봐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니까는 오히려 이게 지금 사법부 뭐 형사 사법 체계가 변환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할 수도 사법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이 밀려 있는데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할까? 어떤 사건의 압색은 빨리 많이 한다 그러면은 그 사건은 뭐 언론에 많이 나거나 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까 그렇겠거니 하는데 예컨대 지금 하이브도 그거 못 믿겠다는 식이 될 수도 있다. 유명한 기업도 그거 못 믿겠다는 식이 될 수도 있다. 민사 먼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가 아니라 뭔가 정치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일 같으면 막 달려들어서 안 그런 거는 그냥 인력이 되면 할게요.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이런 사건이 보통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놀라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명인들이니까 또 유명인들이니까 저렇게 되고 또 유명인들이 당한 사건이니까 좀 속속들이 우리가 알아서 좀 더 많이 저런 일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쇄를 어떤 뭐 문제 제기나 아니면은 뭐 부패 신고를 했을 경우에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이 문제가 없었던 상황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한국적 사고라기보다는 약간 동양적인 사고 또는 뭐 집단주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분야마다 다르기는 한데,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하면서 이 양상을 처음 본 게 일명 이 법을 양진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위디스크랑 그
웹하드 업체 운영하던 양진호 네네네. 회장이 이제 그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국회 계류돼 있던 이 법이 확 통과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양진호법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게 한 7, 8년 전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양진호 사건을 알려가지고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신분이 된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 측이 되게 소송을 많이 걸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부당해고를 당하면은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또 후속 소송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지금 양진호법 시행 5년 뒤에 이분들을 봤더니 뭐 하고 계신가 봤더니 소송 중이세요. 소송을 막 그러니까 몇 건을 가지고서 계속 그거를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저거를 어떻게 소송을 저렇게 하지? 그랬더니 이게 봤더니 회사에서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잖아요. 그 직원과 회사와 관계 맺기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시간대로 쭉쭉쭉 쪼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뭔가 돈을 빌린 일이 있었다라고 네네. 하면은 갚은 증거가 없네, 사기.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의심의 정황이 있겠죠. 네네.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작심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양측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돈 빌렸는데 갚은 적이 없다는 소송을 받으면은 돈 빌렸는데 갚았다는 걸 입증을 내가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예요? 갚았다는 걸 입증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빌려준 돈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한 돈이라거나 그런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맨날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 입증하기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좀 이런 정상을 좀 참작해 주세요. 제가 회사랑 지금 싸우는 중입니다라는 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거를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각종 경찰서와 각종 법원에서 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을 다 모아서 봤더니 아니 이렇게 소송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데 그 각 개별 경찰서와 개별 법원은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단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왜 사기가 이렇게까지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많은데 이 얘기 할 때도 그게 나오잖아요. 사기 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3천억짜리 사기를 쳤는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3천 명한테 1억씩 치니까 1억짜리 사건으로 다 분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찾아서 보면은 이렇게 괴롭힘이 한 곳에 몰려 있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해요. 근데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회사 쪽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있는 건가요? 양측이 다 있는 건가요? 회사 측에서 그거는 이제 우위성이 있어서 회사 측에서 또는 상사가 아랫사람을 괴롭힐 때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물론 수적 우위가 있어서 뭐 상사를 왕따를 시킨다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는 돼요. 근데 직장 내 금지법에서 저희가 조금 역설적인 포인트를 이번에 본 거는 뭐냐면은요. 직장 내 금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직장의 모든 사건은 직장 내 금지법으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괴롭힘 내지는 또는 그거에 맞대응하는 방식에서는요. 어떤 법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형법으로 해도 되고,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법 사용해도 되고 모든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112에 신고해야 될 사건들까지도 119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역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아니라 그 범주를 이제 뛰어넘어서 고소, 고발, 신고 막 이런 거에 지금 노이로제가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사법적으로 직장 내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생산성이 높아질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신 건강을 생각해도 너무 안 좋고요. 정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가야 되나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ADI 제도를 좀 올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도가 저희한테 잘 안 맞는 게 그 집단주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특유의 문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저희가 그 문화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인식하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타협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막 경찰서에 분산되고 법원에 분산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법적 소송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이 좀 만들면 좋겠어요. 각하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좀 제도적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뭐 고용평등위원회라고 있다고 하던데 한국에도 뭐 비슷한 기관이 혹시 있나요? 그런 위원회가 이제 주로 하는 곳이 중재.
또는 화해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걸 그렇군요.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긴다면 네.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경찰 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연을 네네네. 시키자면은 일을 좀 업무 분장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야지 거기서 몰아버리거나 쏠리게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배치하는 거 사실은 그게 문제의 시작인 것 같은 면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연쇄살인이 일어났으니까 순찰을 강화하자 그래서 텅 빈 거리에 가서 다들 순찰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디지털 사범 같은 그런 이 범죄는 잡아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국분들이나 정치인들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조금 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만드는 게 검경을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 직장 내에 조금 더 평화롭게 같이 합의하고 중재하면서 일해 나가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홍희경 기자고요. 오늘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다루게 됐네요. 처음에 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하고 이 하이브의 이 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직장 내에서 우리가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합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홍희경 기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